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업 후계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행정사의 업무 영역의 확장은 의뢰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농업경영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등록 업무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많은 글을 올려놨죠. 이제 유튜브도 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의뢰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임업 후계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행정사님 블로그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코로나 시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연령층이 조금 있으면서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임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그 산림 조성이라든가 또 임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임업 후계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임업 후계자를 신청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국가와 개인의 이해가 합치돼서 만들어진 제도가 임업 후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 임업 경영인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뭐 농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에, 그 해당 분야의 발전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국가가 세우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방향의 한 가지 중에서 임업 후계자 선정 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임업 후계자에 도전할 수 있는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3헥타르 이상, 3헥타르라면은 10만 평, 3헥타르, 1헥타르, 네네, 10만 평 정도의 땅을 보유한 사람이니까 흔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3헥타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또 자격이 되는 거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현재 이제 수시수, 호두, 대추, 밤, 또 버섯류, 산나물류 이런 거를 이미 재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0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됩니다. 또는 아직 임산물을 생산하진 않지만 생산할 예정인 사람은 앞서서 3,000평방미터 1,000평 이상 보유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업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서 수료증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임산물을 생산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1,000평 이상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케이스도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 임업 후계자를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금 지원 혜택이 있고, 또 세제 혜택이 있고, 사업 우선권이 있고, 경영상 특혜를 준다,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요. 자금 지원 혜택은 산림사업 종합자금이라는 걸로 최대 3억까지 1 내지 2%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해주고, 한 35년 거치 20년, 이제 35년 거치 20년 상환 또는 15년 상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임야 취득 시 취득세 50%를 경감해주는 점이 있고, 사업 우선권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에서 우선적인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생산 예정인 자로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냐 하면은 임업 후계자 선발 신청서, 산림 경영 계획 인가서,
또는 이제 교육 수료증, 우리는 이제 교육 수료증을 내시는 케이스가 많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산지를 소유하는 증명. 근데 이제 최근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은 경매를 받아서 지금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산지 소유 증명원이라는 건 등기부등본 내지는 임야 대장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소유권이 내가 본인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완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되었을 때 그 서류가 유효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상담하신 케이스처럼 여기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그럼 기본 조건이 안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서류들은 본인이 일반적으로 갖출 수 있는 서류인데 비해서 저 같은 이제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냐 하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추진 방향,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별 추진 일정, 생산물 판매 계획, 기대 효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령층이 있으면은 은퇴한 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선택지 중에 하나 임업 후계자도 도전하실 수 있다면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고 그 도전 이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